네, 위클리 글로벌 이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글로벌 영업팀의 박상준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죠. 한 주 쉬고 배웠더니 오늘 내일이 만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안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다리셨다가 여기 네. 오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 기업 얘기도 해보는 시간인데, 일단 스타벅스 얘기네요. 예, 네. 오늘 우선 뭐 최근에 나온 뉴스 하나 먼저 좀 보고 네. 가면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 스타벅스가 이제 95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뭐 10조 원 정도 되는 중국의 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 뭐 그런 뉴스인데요. 보면 스타벅스가 전 세계 차 시장에서 향후 5년 동안 30억 달러의 매출이니까 원화로는 뭐 3조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할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워드 슐츠 회장이 뭐 지난 4월에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보유를 하고 있는 티바나 브랜드를 이제 곧 1호점을 매장을 오픈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4월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요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전략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내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좀 전략이 바뀐 상황이고, 이게 뭐 사실 여기 뉴스화에서는 중국만 됐는데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티바나 론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하셨어요. 네. 티바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게 그 커피에 이렇게 컵 홀더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티바나 론칭을 해서 지금은 다 요걸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너무 이제 그 차를 연상시키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요 티바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를 중국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낸다고 했으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제 9월 달에 낸다고 딱 내놨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오프라인 매장을 낼 줄 알았더니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번에 휴가 때 이제 뉴욕에 갔다 왔는데 뉴욕에도 티바나가 스타벅스 있어요. 매장에서 론칭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중국 시장이 부각된 이유는 중국이 차 시장 그리고 스타벅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하면 중국이죠. 예, 차 때문에 재산 다 거기다 지금 들이부은 그런 얘기도 많이 중국인들한테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연구원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살짝 주시는데, 티바나 매장 가봤더니 티바나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티바나 브랜드가 차를 지금 현재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예, 뭐 티바나가,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티바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이 한국에는 없고 아시아에는 뭐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티바나라는 것 자체가 보면 2012년도에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회장이 6억 3천만 달러, 원화로는 뭐 7,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인수한 어떤 프리미엄 차 브랜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워드 슈츠가 이제 그 북미에서는 사실 뭐 리테일 업계의 뭐 제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스타벅스의 어떤 성공 신화가 정말 대단하게 북미 쪽에서는 그렇죠.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은퇴를 이제 잠깐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제 하워드 슈츠가 네. 이제 놀러 갔다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마셔보고 이제 인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은퇴 자금을 다 들여가지고 그 매장, 뭐 이제 얘기로는 하나만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4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 매장을 자기가 완전히 인수를 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키워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만들어놨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큰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귀신같이 찾아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티바나 브랜드를 인수한 것도 어떤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인수 후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2018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개의 매장을 오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미 2015년도에 북미 지역에서만 1,000개 넘는 매장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5년도 작년에만 보면 뭐 이제 그 티바나의 매출이 17% 정도 이제 네. 그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티바나 매장 전경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면 사실 스타벅스를 어떻게 아니요. 연상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스타벅스를 예. 연상하지 않는 어떤 티바나만의 독립적인, 사실 근데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죠. 이게 뉴스에 항상 나오니까 뭐 예, 다들 알겠지만 만약에 스타벅스 이름을 얻고, 그러니까 등에 업고 예. 이 브랜드를 좀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확실히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그렇죠. 부분이 없지만 딱 봐도 알만한 그런 사람은 느낌은 안다. 예, 그런 게 왜냐하면 특징이네요. 예. 사실 그 아시아 쪽에서는 차, 뭐 런던, 이게 영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차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북미, 캐나다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차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도 티바나를 인수하고 나서 스타벅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를 등에 업고 그런 식으로 좀 판매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매장 전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스타벅스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그 자기네 제품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등에 업지 않고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티바나의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계산 카운터 뒤에 항상 매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신혼여행 갔다가 한번 처음으로 티바나 매장을 갔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차 뒤에서 저희가 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냄새도 네. 맡아보고 마셔보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티바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런 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집에 가시는 길에 네. 스타벅스에 들려서 이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은 T reimagined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전통적인 차뿐만이 아니라 그 다시 어떤 그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자기네만의 차를 내놓는 그래서 새로운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국화차를 마실 때 한국에서는 그냥 티백 넣어서 마시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국화차 마실 때 설탕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네. 생각했을 때 무슨 설탕을 넣어서 좀 맛이 차에 있을까? 설탕을? 예, 뭐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막상 마셔보면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별로 어떤 지역별로 자기네가 마시는 차의 방식도 다 다르고 거기서 마시는 차들이 다 다른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티바나에서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스타벅스 매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관련된 직원들이 다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 그러니까 각 지역의 차들을 조합을 해서 다른 데에다 내놓기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채택 같은 점에서 굉장히 이제 뭐 좀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티바나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그러니까 유통망을 이용하는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요 티바나 이거 지금 그림 보여주시잖아요. 요거 서양인들한테도 그러니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스프레소 느낌이 확 났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진열해서 맛을 좀 보게 하고 예. 이렇게 음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이면 차라고 해가지고 아주 낯설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매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이 살짝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예. 유명한 사람들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뭐 이런 똑같네. 것들도 많이 있네요. 그러네요. 예, 확실히 친숙함도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안목 높은 회장님이 이렇게 차 시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 이유가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 그 마시는 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신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은 2013년도 이제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은 요 규모가 400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600억 달러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0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2012년도에 이제 그 하워드 슈츠 회장이 이제 7,400억 원을 들여서 티바나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차 시장이 고작 뭐 원화로 따진다고 하면 46조 원 정도 이제 4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46조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불과한 어찌 보면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7,400억인데 46조 원이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인수를 했다는 것을 보면 그 어떤 미래를 좀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부럽네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혹시 이렇게 급성장하는 게 갑자기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화권의 분들이 기름진 음식 먹고 차 많이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 일단 중국으로만 보면 중국 자체가 스타벅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스타벅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14%, 15%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 비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중국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차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14년도 자료긴 한데 2014년도에 상위 차 시장으로서 상위 10개국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러시아가 2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북미 쪽에서 이제 영국 쪽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 뭐 큰 시장은 아니에요. 8위 정도 되는데 뭐 과거에 아편 전쟁을 할 정도로 차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무역 적자를 봤다는데 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다른 데보다 2배, 2위보다도 2배 정도 큰 그런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실 그 좀 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네. 보면 요게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요 초록색이 차 시장이고 네. 이 검은색이 커피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소비되는 그 토탈 양을 톤으로 따진 거고 이렇게만 봐도 거의 10배 정도 가까이 9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년까지는 더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도 그 가치가 2015년도에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20년까지도 뭐 계속 그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보면 그 차 시장 같은 그 커피 시장이 네. 중국에 처음에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은 보통 차를 소비하는 국가인데 과연 커피를 마실까? 소비를 할 예. 것이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커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 빨랐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직 그래도 차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계속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이고 2011년도에 이 성장률을 보면 차 시장이 17.6% 정도까지 그 2011년도에 성장을 했고 커피 시장이 19.6%.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성장률이 컸었는데 지금 보면은 둘 다 5% 정도에 네.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차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막 성장하는 시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그렇죠. 나타날 수가 네.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티바나가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만에 1000개의 매장을 열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매출이 빨리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북미 시장이 아직까지는 차 시장에서 성숙 단계에 있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스타벅스의 이번 진출이 좀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늦은 것 같다. 예, 좀 늦은 진출 아니냐, 네. 뒷북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뉴스 아까 앞에서 이제 봤던 뉴스, 그러니까 사실 스타벅스가 여기 뉴스 나오네요. 위치 예. 선정이라든지 네. 그 어떤 시기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북미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 1층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엄청 큰 거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투자 전략 굉장히 잘 짜기 때문에 사실 경영진들도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스타벅스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블랙티 그리고 피치 그린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고 블랙티라고 하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그 블랙티 하면은 뭐 블랙티지 거기에다가 또 거기다 뭘 집어넣을 망고를 거라고 섞고 뭐 이런 걸 많이 생각 하잖아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사온 거가 무슨 초콜릿하고 녹차랑 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벅스 자체도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네. 트렌디한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 똑같이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트렌디한 모습 보인다.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이미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고 이제 그 성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주목했던 것이 밀크티. 그 밀크 버블티 있잖아요. 네. 버블티가 대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공차. 공차 뭐 네. 이런 거 할 거 없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일반적인 차에서 밀크티로 이제 좀 접목이 된 거에 그 굉장히 인기 많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말은 그런 버블티를 마셨던 세대들이 나이가 갈수록 계속 그래도 단 거를 먹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트렌디한 차로 또 변경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트렌디한 모습이 또 고객들에게 그 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로도 와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까지도 해서 이제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뭐 어떤 재무 정보 한번 네, 보면 한번 봐주세요. 이제 예. 매출 같은 경우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늘어나고 상황이고 있네. 당기 순이익 예.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은 중국이 12.56%. 그래서 북미 지역 아메리카스가 이제 북미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거의 70% 정도를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스타벅스가 이제 직접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쪽은 북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가에 진출, 거의 전 세계 국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북미 지역만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다른 데는 좀 로얄티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비록 12.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 같은 경우에도 3,000개 정도까지 내후년까지 뭐 더 늘릴 그런 계획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500개를 더 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만 계속 성장을 해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매수가 80% 정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보유가 20%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2개월 목표가 같은 경우 66불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나와 그 9월 12일 날 제시된 의견은 매수구 72달러 정도.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출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이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오늘 뭐 집에 가시는 길에 잠깐 한번 마셔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 안에 이게 따로 있는 거죠? 매장에 가면은 네. 두 종류가 나왔어요. 네. 지금 티바나 제품이. 그래서 무슨 뭐 레드 뭐 하여튼 무슨 홍차 비슷한 거에다 섞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밀크티 라떼 무슨 그린티 라떼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품까지는 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에 임할 때 어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한번 마셔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느낀 바로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참 신기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유통 쪽에서도 뭔가 좀 많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한 사이렌 오더. 그렇죠. 예, 그건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네, 그렇게 그건 했는데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도 했고. 뭐 한국의 마케팅 팀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 가보니까 사이렌 오더가 그쪽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사이렌 오더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 이름 않은데 괜찮은데 똑같은 왜냐면 방식으로. 사이렌이잖아요. 네. 거기 그 로고가. 그쵸. 로고가 사이렌인데 그걸 가지고 오더라고 해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지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점심 많이 시간에 했었어요. 예. 특히 회사 근처에서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가서 하기에 딱 좋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합법적인 세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바일로 주문을 해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IT를 상당히 활용을 잘해요. 그런 기업으로서 스타벅스 언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그렇죠. 어떤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이렌 오더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 오더를 사용을 할 때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얄티, 고객의 이제 로얄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바로 딱 말씀을 해주시네. 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적립시켜가지고 또 돈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이거는 좀 피디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더 할까요? 예, 더 하자고 하네요. 재밌나 봐요. 그리고 다음에 좀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허벌라이프? 예, 그거 얘기하면서 그 상당히 두 엄청난 매니저들이 엄청 싸우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 에크만이 멕시칸 음식을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휴가 가기 전에 허벌라이프에 대해서 네. 이제 두 펀드 매니저가 이제 굉장히 허벌라이프를 가운데 두고 이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분 인수를 해서 경영에까지 참여를 하는 펀드 매니저로 유명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멕시칸 음식점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치폴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치폴레가 들어오질 않아서 거의 북미 쪽에서만 활동하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실 텐데 요게 이제 요번에 지분을 9.9%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영권에 이제
완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지난 1년간 치폴레의 주가가 42% 정도까지 이제 42%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양한 원인들이 섞여서 이제 치폴레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2015년도 8월에는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장티푸스균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0월과 11월에는 대장균이 발생을 해서 60여 명의 고객이 또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완전히 폭락을 했죠. 네. 그런데 하지만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그 질병관리국에서 이제 대장균 관련된 거는 뭐 혐의가 없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치폴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가격대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냐면, 한국에서 그 멕시코 음식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총 3개 정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그 음식점은 많지만 가장 가격대가 높은 걸로 보면은 온더보더, 그리고 가격대 가장 싼 거는 타코벨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중간에는 토마틸로라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많은 체인점은 아닌데, 그래서 토마틸로 정도 가면은 뭐 둘이 먹으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때의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치폴레가 딱 그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칸 음식인데 중저가 정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음식점에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크죠.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뭐 맥도날드 가는데 거기서 바이러스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먹게 되죠. 다 잘 안 가잖아요. 네. 이제 잊어먹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빌 에크만이 대량의 이제 치폴레 주식을 매입을 했다. 그래서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는 사람 말을 믿어도 되나? 근데 이제 이 빌 네. 에크만 같은 경우에 네. 올해 보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가 14%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또 허벌라이프 저번에 이제 설명을 했듯이 네. 공매도를 계속 하는데 좀 사실은 지고 있잖아요. 졌죠. 그래서 네. 카라이칸한테 계속 네. 지고 있고, 자기가 어쩌면 주가 올리는 그런 효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잃은 이런 사람인데, 과연 요번에 치폴레를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 요식 업종에서는 항상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적인 예로 과거에 이제 맥도날드 투자를 보면은 3년 만에 100% 넘는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리고 웬디스 투자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웬디스까지. 85% 정도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경영 참여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빌 에크만은 요식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치폴레를 요번에 이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인수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치폴레에 대해서 자기가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해서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치폴레의 재무 현황 한번 보면은 네. 당기순이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많이 떨어지죠. 그 이유가 앞에서 보였듯이 대장균. 이제 뭐 예.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뭐 바이러스 관련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올해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애널리스트 의견 같은 경우에도 매도도 16%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MG라는 코드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의 이제 향후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빌 에크만 이렇게 성향이 보이네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예. 보면은. 근데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를 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요식업에는 또 잘한다는 그런 매니저라고 하니까 일단 그 흐름 보겠습니다. 특히 멕시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기업이 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